어제 그 문의 주신 내용들하고 몇 가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제가 어제 계속 구두로만 말씀을 드려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어제 제가 기획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얼라이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차원입니다. 그냥 메타포로 제가 와이셔츠의 어떤 단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정렬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행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을 했고, 네, 관련 과정 분석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좀 얼라이먼트를 해라 라는 뜻이 뭐냐면은 어제도 몇 가지 예시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예시가 나왔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생각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죠.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분량 자체가 조금 적어요. 수박 겉핥기식 같아요. 라는 느낌의 어떤 그걸 단점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단점이라는 부분은 학습자 분석을 하고 우리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도 실제로 현업 교수 설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듣고 수강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목표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인들이 교수 설계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요게 약간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 한번 해볼까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분들을 학습자 대상으로 했다, 학습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학습 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그 구성된 부분들, 그거는 뭐 이렇게 깊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 정도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려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이 된다, 일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박민정 선생님이셨나요? SME하고 내용 분석 부분 헷갈리시는 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SM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네, 내용 전문가. 네, 그게 뭐 내용 전문가라는 명칭 자체가 좀 생소하셔서 그런데, 내용 전문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컨텐츠. 그러니까 뭐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고요.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헷갈렸었던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제 이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예를 들어 그 내용 구성을 하면서 내용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 참여를 해서 그 사람 뭐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아니지만 어떤 그 딕션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 전달 면에서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용 전문가는 과연 누군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말 그대로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용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가영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은 사실 내용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신빙성 있게, 신뢰성 있게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요 정도로 규정을 하면 내용 전문가를 규정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소양 교육 있죠. 전문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 전문가는 좀 분명해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도 전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문가는 좀 분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소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내용 전문가라는 그 명칭 자체가. 왜냐면 소양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이가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기준을 전문적인 그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땐 내용 전문가는 그 어떤 내용에 대한 감수나 어떤 검토나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규정을 하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오늘은 어제에 계속 이어서 학습 내용 분석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어제 진행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실습 시작하기 전에 어려웠던 부분들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실습 어제 시작하기 전에도 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또 말씀드렸어요. 블룸의 교육 목표 체계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제시된 양식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억이냐 이해냐 적용이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양식을 또 보면서 도 말씀드릴까요? 자, 화면 보시면 여기 학습 유형이라고 해서 여기 있죠. 네, 요 부분, 요 내용에 들어갈 부분이 네, 여기에 블룸의 교육목표 체계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시에서의 어떤 목표가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냐, 아니면 이해하는 정도냐, 아니면 적용하는 정도냐, 이 정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닝으로만 하기에는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러닝으로만 하기는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러닝에서 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 단, 어제 이가영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지금 기획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 이러닝입니까? 아니면 블렌디드 러닝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확대를 좀 시켜서 블렌디드 러닝까지도 확대를 시키면 좋겠다. 뭐 오프라인 활동하면은 어차피 앞서서 이 전략 나왔던 것들, 그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까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의미는 다 이해를 하셨죠? 그렇다 생각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 목표라는 것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성취 수준에 대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학습 활동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기억 단계, 이해 단계, 적용 단계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적용 단계까지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목표까지 세웠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이 저는 판매 경험을 쌓기 위해서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에 대한 상황과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들을 직접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학습 목표가 적용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활동들 반드시 나중에 전략 부분, 설계 전략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하시다가 중간에 뭔가 막힌다. 어제 이은파 선생님 조 같은 경우에는 교수 설계 관련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기획안에도 이제 교수 설계,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교수 설계에 좀 이렇게 그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혼돈이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조금 함몰이 돼가지고 진도가 안 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땐 저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나 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호출하시면 제가 조로 들어가서 관련돼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저희 1조는 제가 발표를 좀 하게 됐고요. 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조금 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네. 아, 네, 네. 불편함 없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 학습 내용 분석 이렇게 하면서 이러닝 키우기라고 해서
하나의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과정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저희가 이러닝 설계 양성 과정을 준비하는 3, 40대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빗대서 이러닝 키우기라고 큰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초에 가까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러닝 씨앗 뿌리기라고 큰 모듈명을 정했고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차시는 이러닝 정의와 산업 현황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는 내용을 담아서, 이러닝 개념과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러닝의 산업 현황과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이러닝 분야의 다양한 산업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습 목표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을 저희가 봤을 때는 기억과 이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닝 씨앗 뿌리기에서 2회차 시는 이러닝 학습자, 교수 설계자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에 대한 학습 목표로는 뭐 이러닝 교수 설계자의 역할과 역량을 알 수 있고, 콘텐츠 개발의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이러닝 학습자에게 맞는 취업 방향과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좀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은 거기에 따라 이해와 적용으로 저희가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닝의 기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닝 걸음주기라는 큰 모듈명을 세웠고요. 여기서는 차시가 세 가지로 이제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 세 번째 차시에서는 학습자 요구 분석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 목표는 교수 설계의 이론 모형을 알 수 있고, 학습 대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교육 심리 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학습 유형은 이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차시에서는 기획안을 이제 살펴보는 내용을 담아서 기획안 살펴보기를 통해서 이러닝 콘텐츠 설계 일정과 과정을 알 수 있고, 이러닝 콘텐츠 학습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시 설계와 미시 설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학습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목표를 좀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눈 학습 유형은 이해와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닝 걸음주기의 5차시 내용은 이제 이러닝 교육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을 넣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식을 배울 수 있고, 이러닝 교수 설계에 필요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도 알 수 있으며, 여기서는 정해진 학습 전략에 맞는 매체를 설정할 수 있고, 제시된 동영상 활용한 실습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수축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을 좀 분류해보면 뭐 이해와 적용 단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닝 광합성이라고 해서 이제 광합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좀 학습한 것들을 좀 다시 확인하고 뭐 이러는 실습 과정의 하나로 좀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6회차시고요. 학습 내용 정리하기 첫 번째라고 해서, 앞서서 배웠던 뭐 이러닝 정의부터 멀티미디어 형식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퀴즈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습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기획안을 이제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은 적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러닝 몰주기라고 해서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차시를 4개로 나눴고요. 주로 이제 스토리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서 이해를 하고 설계하고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7차시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고 화면 구조와 방법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콘텐츠 구조와 흐름도를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 역시 이해와 적용으로 봤고요. 그리고 8차시는 역시 이해와 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는 대부분 파워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파나 이미지, 영상 저작권 등 앞서서 배웠던 멀티미디어형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 역시 이것도 이해와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차시에서 스토리보드 이해와 설계 세 번째에서는 멀티미디어 방식을 활용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멀티미디어 형식 중에 교환 활용 동영상과 튜토리얼을 좀 활용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고요. 학습 유형은 이해와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차시에서는 이제 이 스토리보드 이해와 설계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앞서 말한 것처럼 목표는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크로마키, 그다음에 캐릭터 대화, 현장 강의의 멀티미디어 형식을 활용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기 역시 학습 유형은 이해와 적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앞서 스토리보드에 대한 이해부터 이제 설계하는 과정까지를 좀 담아서 이걸 학습 내용 정리하기라는 내용으로 차시명 11차시를 넣었고 모듈명은 이러닝 광합성하기 2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실습을 통해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닝 열매 맺기라고 해서 이제 앞서 배운 내용들을 다 이제 이론과 정의, 뭐 실습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걸로 해서 12차시로 나눴고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이라는 차시명을 정해서 여기서는 학습자가 이러닝 콘텐츠 과정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데까지로 목표를 좀 잡았고요. 적용과 창작이라는 학습 유형을 좀 넣어봤습니다. 학습 유형을 창작과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차시로 이러닝 열매 나누기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기획하고, 그러니까 기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3, 40대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교수 설계 이러닝 현직에서 일하는 실무자와의 인터뷰도 마지막에 이제 차시로 하나 해서 넣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학습자들한테 취업 목표를 다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에 성공한 유사 사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제 뭐 인터뷰나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고취시킨다라는 목표를 좀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 유형에는 이해와 적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본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그러네요. 우리가 이론학습 부분을 일단 앞에다 어쨌든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열매 맺기라는 광합성학이라는 부분을 실습으로 구성을 했다. 따로 차시로 해서 실습으로 구성했다라는 거죠. 이게 혹시 어떻게, 실습이 진행될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셨죠? 저희가 일단 디테일한 내용을 네. 아직 많이는 못 잡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광합성학이 파트 2나 파트 1 같은 경우도 일단 학습자와 강의자의 소통 창구를 좀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담는 거는 아직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기획안에 아직 넣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쨌든 구분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목차에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아마 제가 이제 여러 조분들 방문을 드렸을 때 가장 좀 공통적으로 고민됐던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목차를 구분하는데 이게
우리 뒤에서 이제 진행되는 학습 흐름이 있잖아요. 학습 흐름. 이 코너에 어떤 활동을 넣을 건지도 엮여서 막 이야기가 나오죠. 예,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활동을 이제 명확히 말씀을 드렸던 거는 목차만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차에 그죠?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엮여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고민되는 겁니다. 현업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 당연한 거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2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론하고 실습을 차시로 완전 분리를 해놨네. 그죠?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실무자 인터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동기부여 영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봤을 때 이건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선생님들 정리를 했는데 각 조별로 우리가 앞서서 수행 분석 단계부터 학습자 분석, 뭐 관련 과정 분석 요것들 했던 걸 그냥 포인트 된 걸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니까 이런 강연이나 이런 인터뷰를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목차에도 분명히 반영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정렬이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 도출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목차도 만들었고 뒤에 학습 흐름도 만드는데 요것들 이제 고민하는 게 다음 과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일단 1조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학습 목표 기술이 행동동사로 조금 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행동동사로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알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지금 봤을 때는 취업 방향과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적용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앞에 거는 이해와 관련된 거 같고, 그죠? 네, 이런 부분에서 행동조사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 부분에서 보면 단계가 창작까지 돼서 창작까지 사실 되는 거는 수준이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창작의 의미를 좀 뒀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한 적용 정도 수준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적용 정도 수준.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조의 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2조 선생님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선생님. 네, 저희 조는요, 사실 모듈명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나중에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수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모듈명을 적었고요. 사시명도 사실 저희가 다 학습 목표 이렇게 다 세분화하고 정리한 다음에 모듈명 사시명을 좀 더 멋지게 좀 손 좀 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메모 형식으로 적어놨던 거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 다 완벽하게 만져지지 않은 거라는 거. 네. 저희 조에서는 먼저 모듈명을 그냥 인트로라고 그냥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1차 시에서는 그냥 이러닝 산업 현황, 트렌드, 그에 따른 교수 설계자의 역할과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러닝 콘텐츠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각 유형마다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걸 학습 목표로 뒀고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는 저희는 이제 이해,
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 내용을 이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제 모듈명을 콘텐츠 개발의 이해라고 해서 이제 쭉 그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콘텐츠 개발 절차를 뭔지 설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에 필요한 교육 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걸 학습 목표로 뒀고요. 그래서 학습 유형을 이해라고 저희는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가 끝나면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해서 그 요구 분석을 하는 절차는 어떻고 또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습 유형과 특징을 또 잘 또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습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학습 목표로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에는 그 전에 이제 배움을 가지고 행동동사를 사용해서 학습 목표를 기술해보고, 학습 내용, 학습 활동, 교습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거를 설명하고, 적용시키는 것까지를 학습 목표로 둬서 학습 유형은 이해와 적용이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5차시까지가 컨텐츠 개발에 대한 이해인데요. 마지막 그 컨텐츠 개발 이해 마지막 차시에서는 기획안을 이제 작성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안을 작성을 했으면 분석하고, 또 분석하면서 사용된 학습 내용의 유형과 또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실습 자료를 활용해서 기획안을 작성해 보는 것까지를 학습 목표로 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운 걸로는 완벽한 그런 기획안을 스스로 이게 완벽하게 짤 수는 없기 때문에 실습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틀이 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을 이렇게 응용해서 저희만의 기획안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것까지를 학습 목표로 뒀고요. 그래서 이 2차 시에서는 이해와 적용이라는 학습 유형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콘텐츠 개발을 이해를 했으니까 스토리보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에 따른 첫 번째 차시에서는 콘텐츠별 스토리보드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 스토리보드를 짤 수 있으니까 구조, 그 다음에 흐름을 먼저 학습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스토리보드의 화면에 들어간 레이아웃이나 그 유형,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유형별로 그 특징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어떻게 할지를 또 공부하고 학습하는 걸로 학습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차시는 학습 유형은 이해라고 저희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는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시청각 자료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어서 저희가 시청각 자료를 사용했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 관리 방법, 그리고 또 그거를 아무렇게나 도용할 수가 없어서 관련 저작권 이런 것들까지도 좀 학습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까지 학습을 한다는 걸 목표로 해서 여기도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은 이해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려면 파워포인트가 기본이고 이게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짜기 위한 파워포인트 기능을 잘 학습을 하고 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또 파워포인트 단축키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해서 그거를 저희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학습 목표로 뒀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보다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서 학습 목표를 적용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그렇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스토리보드를 이제 작성을 해보는데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원고를
처음에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도 뭐가 있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서 실습용 스토리보드를 참고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스토리보드를 짜보는 걸 학습 목표로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를 한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와 적용으로 학습용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뭐 교환활용, 뭐 튜토리얼, 크로마키, 그다음에 대화 유형, 뭐 이렇게 그런 걸 활용하겠다고 정해놓고, 첫 번째로는 이제 교환 활용을 한 동영상, 그리고 캐릭터 대화 유형을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짠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뭔가 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는 학습을 하고 이해하는 걸로 그냥 학습 끝내는 걸로 차시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해로만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튜토리얼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많이 하고 또 특징을 좀 찾아본 다음에 이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한 차시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그냥 차시를 2번을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는 이해를 하고 약간 적용할 수 준비 단계라면 거기서 했던 거를 마무리를 다 못 지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차시까지 연결해서 보완도 하고 뭐 점검도 하고 해서 좀 완성해보는 그런 학습 목표를 세워서 그 다음 두 번째 차시에는 이제 적용이라고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포트폴리오로 크로마키 포트폴리오를 또 작성을 하는 거를 학습 목표로 뒀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그 앞에 튜토리얼과 어떻게 다른지 또 분석을 해보고, 크로마키만의 또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또 스토리보드를 또 만들어 보는 거를 이해하고 또 만들어보고 준비하는 것까지 이제 첫 번째 차시에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시에서 이제 또 점검하고 보완할 거 해서 마무리 짓는 거를 해서 두 번째 차시까지 크로마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다음 게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마키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현장 강의 유형의 또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보는데요. 이것도 역시 어떤 건지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특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또 그 전 차시와 똑같이 그 다음 차시에는 이제 좀 보완하고 점검해서 이제 완성하는 것까지 해서 이거 현장 강의 유형 스토리보드 작성해서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은 이제 끝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면접 예절 같은 거를 이제 실전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학습해보고 또 예행 연습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이해로 보고 이거를 이제 직접 한번 해보는 거는 이제 적용. 예행 연습 같이 해보는 거는 뭐 적용이라고 생각해서 이해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 또 취업을 하지만 취업을 또 못하거나 본인의 또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창업 교육을 그 차시로 둬서 지금 현재 이러닝 업계의 창업 트렌드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창업 지원 센터에 또 이런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또
보내서 저희가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자는 의도에서 그냥 이해와 또 적용, 저희가 또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는 것까지 하니까 적용이라고, 이해와 적용이라고 학습명을 정했고요. 마지막 이제 아웃트로에서는 현업 전문가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를 이제 마지막 차시로 둬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교육 현장, 콘텐츠 교육 개발 현장의 니즈가 무엇인지 직접 또 들어보고, 또 실무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거, 저희의 자격이나 뭐 소양이나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직접 실무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여기도 그냥 이해로 저희 학습 목표를 뒀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저희 조금 마무리가 덜 됐는데요.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마 지금 동일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소그룹 제가 방문을 드렸을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일단 크게 특징을 보면 우리가 한 차시에 뭐 실습까지 다 담을 수가 없으니 얘네들을 이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실습을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런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 실습을 그 다음 차시에도 진행한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요. 실습을 할 때, 과연 이 시간만으로 충분하게 학습자들이 실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앞서서 1조도 마찬가지예요. 1조도 공통적으로, 실습을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차시당 보통 한 30분 정도의 보통 이제 러닝 타임이 주어지는데, 그때 30분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12차시, 실습만으로 적용된 차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앞에서 배웠으니 실습을 하세요라는 안내만 나오고, 그냥 실습을 시키고, 안내만 나오고 실습을 시키고, 알아서 실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시판에 업로드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 뒤에 피드백을 하는 활동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될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따로 그냥 과제 형태로 해서 요 차시의 끝에 과제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한 개 차시의 어떤 구성상 보면.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실습 부분 때문에 생각을 했던 게, 실습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네네. 네, 저희처럼 진행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짠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에 이제 학습 흐름도를 만들 때, 네. 거기에는 그 실습을 요소에 다 끼워 넣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만약에 그런 선생님처럼 이야기한 경우라면, 여기다가 뭐 따로 표시를 해서 뭐 블렌디드 러닝에서 오프라인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네, 그 경우면.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조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 이가연 선생님처럼 블렌디드 러닝이다. 얘는 딱 이전 차시들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녹화된 강의를 보는 거고, 그죠? 여기는 블렌디드 형태로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든지, 그런 거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거다라고 하면 이거 따로 빼서 이제가 이건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표시해주면 돼요.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요 상황에서 고민을 해볼게. 그런 거죠. 요 상황, 요 차시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과정이다라고 전제하에 생각을 해봤을 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과제 제출하고 이러이러한 스토리보드 작성하세요. 과제 제출하세요라는 그 안내 멘트 끝이다. 안내 멘트로 끝나는 차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냥 이전 차시에서 그냥 과제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단 요조는 그러면 네, 블렌디드 러닝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콘텐츠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전체 콘텐츠를 완벽하게 다 만든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저희가 아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제로 스토리보드 만들어 보세요 하고 그 게시판이나 이런 걸로 과제물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뽑아서 대표 피드백을 해주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 과제물을 제출한 다음에 강사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그 다음 차시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거라서 과정 진행 중에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보통 학습 지원 메뉴라고 보통 해서요. 차시와 관계없이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차시와 별개로 보통 이제 LMS에서 시스템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그냥 공통 게시판을 운영을 하면요. 근데 이제 세팅을 이제 우리가 설계단에서 예를 들어 이게 12주차죠. 아니면 11주차, 11차 시에서 한다. 11차 시, 그 다음에 뭐 뒤에 14차 시에서 한다는 걸 갖다가 미리 학습자들 안내를 해줘야겠죠. 11차 시 끝나고 과제가 있습니다. 뭐 14차 시 끝나고 과제가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하고 학습자들이 일단 그거를 이제 이 11차 시 학습을 하고 나서 뒤에 이제 과제 제출하는 안내 멘트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로 과제 제출을 하되 확인은 아마 게시판에 접속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죠. 차시와는 관계없이. 그러면 저희가 그 구상을 하기로는 마지막 차시에 있는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네. 학습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을 배우고 나서 이론도 조금 배우고 실습도 조금 해보고 그 과정 중간에 어떤 의문들이 생겼는지를 취합해서 그거에 대한 진짜 답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넣었는데 그렇게 네. 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게도 기획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도 기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일단 어쨌든 중간에 이제 뭐 Q&A나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합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해서 이제 뭐 강의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이제 뭐 영상으로 어차피 녹화를 한다는 취지니까 그렇긴 한데 보통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빠르게 개발한다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도 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 운영 쪽 업무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Q&A 하는 거는 그럼 그걸 협업이 잘 돼야 돼요. 협업이 잘 돼서 그것들을 이제 해서 그리고 이제 클립 하나 만드는데 사실 그 강사 섭외를 해야 되고 강사도 교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 물리적으로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정들 특징이 뭔지를 어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러닝, 네, 이러닝 자체는 녹화된 강의, 사전에 녹화된 강의를 계속 똑같은 사람이 어느 때나 접속해서 본다라는 그 틀을 깨면 선생님 같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냥 나 궁금하지 않는 것들을 뭐 알려주는 것보단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알려주는 거, 그것들이 사실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전략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차수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개 차수 모집을 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첫 차수 용산에서 운영하는 첫 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다음 차수도 이제 선생님 모집이 되겠죠. 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단 녹화됐잖아요. 앞에 이거는 1차수에 대한 뭐 의견을 종합해서 녹화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뒤에서 이후에 또 사용하게 되면 뭐 본래 목적과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한번 쓰고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단점도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아마 의사결정이 그런 부분에서 한 개의 샷이 개발을 했는데 이것들을 한 번 쓰고 만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이과 수가 뭐 한 수천 명 된다 한 번에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 괜찮겠죠. 사실 뭐 예, 한 번 쓰고 말아도 한 1000명 이상 들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할 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는데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충분히 고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다른 조에서도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들로 이제 뒤에 이제 다음 단계가 우리가 학습 흐름 도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 그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저분들 박수. 네. 자, 그 다음에 3조 선생님. 네,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모듈명, 차시명 학생 목표를 정하기 전에 강의 시간하고 방식이랑 실습 방식부터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해서 크게 이제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강의 시간을 잡았고 개발 절차 과정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총 15차시고 여기 16차시로 되어 있는데 총 15차시고 모듈명은 크게 5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온라인 100% 수업이고 뒷부분은 가볍게 시작하고 본 강의에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습을 이제 게시판에 올려서 강사님이나 내용 전문가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했고 다른 학습자들도 코멘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님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학습자 수 제한이 좀 필요했고 과제를 모두 제출해야지 수료가 가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듈명 5개 중에 첫 번째 인트로 도입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러닝의 전망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또 학습 목표는 이러닝 교수 설계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왜 이러닝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러닝의 이론 부분을 좀 가볍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2차 시에서는 이러닝 첫걸음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는 이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러닝 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 설계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조금 더 2차 시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가서 이러닝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 특성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러닝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조금 소리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러닝 개발 절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러닝의 개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닝 개발에 필요한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러닝 개발 최종 산출물을 알고 개발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역교수 설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습 부분도 함께 진행되는 이러닝 개발 절차인데요. 우선 이러닝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학습자의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수행 분석 및 일부 분석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번, 학습자의 특징과
분기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론인 분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 부분에 사례를 들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도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LMS 환경과 교수 학습 특성을 고려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인데, 이때 게시판을 통해서 과제를 올리고 또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학습 목표는 학습자의 환경과 학습 정보,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학습 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습자의 학습 형태에 따른 학습 유형을 설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때는 이론적인 부분을 실습에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학습 유형을 이해와 적용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8차 시에는 이론인 교수 설계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학습 목표는 스토리보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고 내용을 분석하고 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한 주 설계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차 시에는 이론인 교수 설계 실제로 해서 학습 흐름도 인터페이스 전략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콘텐츠 유형에 적합한 레이아웃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나레이션 대본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10차 시에는 이제 또 사례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습 목표는 이론인 설계 유형을 분류하고 개발에 따른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 미디어 특성에 따른 인터페이스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학습자의 사용성과 웹 접근성을 고려한 환경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인 개발 및 운영 실무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LMS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의 일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과정 심사 및 인증 심사의 과정과 수행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실습인데, 저희가 스토리보드 작업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습에서는 원고를 분석하여 콘텐츠 학습 흐름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자 환경과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여 UI 화면을 설계할 수 있다. 세 번째, 원고 분석에 따라 타임별 화면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집중해서 목표를 맞추었고요. 13차 시는 과정명, 모듈명, 사실명 등을 선정하고 나레이션을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내용에 대해 알맞은 미디어 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스토리보드 산출물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는 학습 유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4차 시는 직업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았고, 또 교수 설계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이력서 작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나 면접에 필요한 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트로에서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최신 트렌드나 에듀테크 기술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여기도 이제 3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 학습에 대한 이해, 그죠? 그걸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이제 각 모듈일까요? 하여튼 실습이 병행이 돼야 될 부분은 이렇게 예, 적용이라고 해서 실습을 좀 병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주 선생님 여러분들 조가 합의한 방식은 어떤 건가요?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실습을 어떻게? 실습은 게시판을 통해서 음, 각자 과제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있는 방식.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상상이 되죠? 네, 상상이 좀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또 처음에 이 운영 방법 있잖아요. 요거를 예, 참 인상 깊게 봤는데 2조에서 이런 거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넣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까 이강현 선생님은 구두로 이제 블렌디드 러닝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조에서 이런 것들 좀 추가하셔도 예, 이게 블렌디드 러닝이고 실습 때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도 많이 설계가 엮여 있거든요. 이게 운영 업무인지 설계 업무인지 좀 따지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이게 운영 업무에도 불구하고, 설계단에서 이렇게 한번 확정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운영될지 가이드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3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는 제가 이은파 발표합니다. 선생님, 네네. 네, 앞에 조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아주 차분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좀 그러니까 떠밀려서 저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PPT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다른 선생님, 장지현 선생님과 정수영 선생님이 주로 이 타이핑 업무와 이 정리, 뭐 이 얼라이먼트, 뭐 이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말로만 했기 때문에 좀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조는 김원주 선생님이 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이런 그냥 거대한 그 액시던트가 있어가지고 다른 조들은 다 4명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저희는 3명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컨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컨셉을 설명을 하고 이제 가는 걸로 하는데 그 인트로가 이제 과정 소개가 사실은 이게 목표가 없긴 한데 정말 말 그대로 과정 소개이기 때문에 목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영상으로 이제 동영상과 그다음에 이제 그 등장인물 소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가 가상현실에서 모두 그러니까 이러닝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몰입, 그다음에 참여.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키워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저희는 이제 어떤 참여와 몰입 이 두 가지로 잡아서 이 기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일단은 가상현실이라는 어떤 그런 걸 그러니까 틀을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과정 소개에 그 내용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했다고 하고 그 코너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메타버스라는 그 환경 자체를 오프라인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학습을 내용을 들어가려면 일단은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상에서 가려면 학교로 이제 그 교실을 향해서 이제 가서 등교를 해서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강의실에 앉아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 안녕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정하에서 지금 이거를 기획을 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출석이나 뭐 결석했으면 결석한 사람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다 설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인트로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커다란 목표 그러니까 이 러닝의 그 설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이고 앞으로 뭐 이 러닝 설계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 내용이 이럴 것이다라는 그냥 이제 아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학습을 하기 위한 툴을 설명하는 그런 거를 이제 쭉 나열하고
이제 목표도 보여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소개? 그야말로 그냥 소개로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가상현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모듈명을 아직 이렇게 좀 그 일조같이 막 뭐 씨앗 뿌리고 뭐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좀 멋지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그거는 좀 못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듈명은 좀 그냥 그 실제로 이러닝 설계자들이 하는 그런 작업 플로우를 따라서 그 모듈을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듈명을 그러니까 설계, 기획,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이고. 여기 잠시만요. 네. 네. 그 다음에 설계,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모듈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시명도 전 페이지로 들어가면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할 수가 없나 보네요. 네, 선생님이 제가 하셔야 되나 지금 보네요. 네, 공유를 네네. 하고 있어서 네. 네네. 앞으로 다시 가주십시오. 네. 그래서 차시는 그렇게 모듈은 크게 4모듈로 하고 그 다음에 차시는 이제 뭐 이렇게 구별을 했고 그거에 맞게 이제 그 과정에 맞게 이제 구별을 하되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모든 차시에 되도록이면 학습 유형이 적용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그대로 체험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강의자가 SME가 결국은 전문 그 선생님, 김종환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정을 해서 김종환 선생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 딱 입장을 하면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크로마키 기법이 이제 도용이 되겠죠. 가상현실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실제 김정환 선생님 실사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시에서 왜 이 이러닝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닝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대상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이러닝 교수 설계자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러닝 교수 설계자의 역할과 역량과 메타버스를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과정 소개에서 그게 빠졌는데 이러닝 교수 설계자 그 Y에서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또 기법,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러닝 설계자의 하루를, 그러니까 일과를 이런 지금 설계 모듈에 따라서 설계, 기획, 그 다음에 개발, 실행, 이 과정을 전부 다 한 사람의 교수 설계자가 그 겪는 과정을 쭉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짧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제 이거를 그 교수, 그러니까 김종환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파트는 이제 3가지 차시로 나눠서 이제 목표는 각각 그 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갭을 키워드로 잡아서 어떤 요구 분석 도구들과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요구 분석 도구들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캐릭터가, 그 학습 대상자가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보여주는 교환에 그 교환 자료의 그 키워드, 그러니까 볼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이나 이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거를 눌러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스크립트도 나오면서 이렇게 다운표 표시 이렇게 스크립트도 나오면서 그것을 성우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잠깐 멈춰서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캐릭터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오프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석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뭐 질문과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 그러니까 각 차시마다 다 그런 걸 집어넣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학습자 요구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학습 내용, 환경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짰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나와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걸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 또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나 커리큘럼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캐릭터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다들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조별방이 또 따로 조별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조별방으로 이제 우르르 이제 캐릭터들이 4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대상자들을 위한 거라면 16명이라면 4명씩 짝을 이뤄가지고 그 방으로 쫙 들어가면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줌에서와 마찬가지의 그룹방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캐릭터들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팀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렇게 작성하고 뭐 그런 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이제 스텝으로 이제 뭐 기획안을 구성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스텝들 별대로 이제 기획안을 실제로 구성하고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캐릭터가 나와서 또 설명을 해주고 각 방별로 선생님이 또 방문을 해서 잘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참여와 그거를 계속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은 이제 계속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뭐 설계의 이제 전략이나 이제 컨텐츠, 스토리보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하고 뭐 이제 그것을 또 설계해보고 직접 설계를 해보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사례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디어 방법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강사가 설명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캐릭터들이 각각 질문을 하고 그때 뭐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나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에서 좀 할 말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이게 학습 목표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형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신의 ICT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서로 이제 토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서 하고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그런 예시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흥미를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항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꾸몄고요. 그래서 컨텐츠 구조와 뭐 학습 흐름도를 이제 설명할 수 있고, 학습 흐름도를 설계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소그룹방에 들어가서 이제 지도도 해주고, 같이 이제 뭐, 피드백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는 이제 그런 원고를 제시를 해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 캐릭터가 나와서 그 강의실에 다 같이 모여있는 강의실에 나와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이제 뭐 선생님이 또 이제 옆에서 그걸 같이 보면서, 그거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토리 화면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형식적인 면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작성해서 그렇게 피드백을 받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도 계속 ICT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에듀테크 기술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ICT 기술이 아주 거의 첨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어떤 분야, 어떤 산업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그러니까
강의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참여자들이 각자 캐릭터가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서치한 거를 서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신의 그런 기술을 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예를 각자가 이제 나와서 아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것은 이제 막 여러 번 설명을 하셨죠. 뭐 커스트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 프로토타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되게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실사의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실사로 모든 참여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실사로 이제 목적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캐릭터가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고 계속 실사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광고회사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제 그러니까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해서 그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원고를 작성해서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원고 내용에 대해서 설계자가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부분, 커리큘럼을 짰을 때, 뭐 이거 왜 이렇게 짰는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 그거를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떤 실 현장에서 이제 어떤 방을 뭐 만들어서 그 방을 우리가 견학을 가서 그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츄에이션을 딱 놓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면서 이런 스킬이 있다. 나쁜 예, 뭐 좋은 예.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스킬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구나라는 거를 체험해 볼 수 있게 그거를 방문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현장을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작업장을.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의 만남, 그런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이제 구현할 때는 주로 개발자와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런 설명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이제 좀 스킬을 이렇게 구현해서 자기가 체험할 수 있게 자기가 그 설계자가 돼서 그 개발자한테 이런 거를 의뢰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적용.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유용도 이제 적용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작성하는 그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 목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제 정말 그런, 프로토타입을 갖고 내가 실제로 정말 그거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작성해서 파워포인트 이제 기술을 익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워포인트 기술은 벌써, 그러니까 목표가 좀 약간 미스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과정에서 이런 파워포인트 기술을 사실은 그러니까 익힌 거는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실제로 그 체험은 해봤지만 자기가 실제로 그거 작성하고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그 중에서 뭐였지? 캠타시아 기술인가?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면 실제로 그걸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캐릭터들이 거기 앉아서 이제 실제로 따라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작성하는.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같이 작성하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각 스텝별로 그렇게 해보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는 이제 사례를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실제 그 방이 있었잖아요. 실제 그 설계자가 일하는
그 워크스테이션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자기가 묻고 싶은 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뭐 거기 이제 뭐 버튼이나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질문이 있을 때 그런 인터뷰를 자기가 인터뷰이가 돼서 인터뷰어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례 자체를 인터뷰를 뭐 미리 녹화해서 보여주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캐릭터가 직접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뭐 녹화하고 그 방을 들어가면 그 전문가가 설계 전문가가 있어서 그거를 인터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트로는 이런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총정리 시간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제 오프라인처럼 서로 실제로 이제 우리 뭐 만날 수 있으면 서로 이제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엉망이라서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저희 조원한테 좀 죄송하네요. 네. 서로 마치겠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고민을 너무 고민은 많이 하셨네요. 하는데요. 네. 이게 좀 표현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머릿속에 강사가 좀 너무 이게 상상의 나래가 있는데, 그죠? 파랑새들이 있는데 그게 잡히질 않네.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지 정말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획안을 썼다가는 이제 개발자하고 막 완전 개발자가 이제 막 그 기획안 던지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긴 한데 네.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게 네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작성에 저도. 차시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네네네. 파워포인트를 익힌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조금 네. 예. 그쵸.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조금 네. 그래서 맞지는 파워포인트는 사실 스토리보드 짜기 전에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행 지식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순서들을 조금 더 네네네. 한번 순서가 봐줬으면 좀 좋겠다. 엉망진창이죠. 네. 네, 엉망진창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 개발 현재 프로세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네. 애니 모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그래서 그래서 메타버스를 그렇잖아요. 제가 잠시 그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 LMS에 이게 포팅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조금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 학습 대상자 이제 타겟팅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이거를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버전을 이제 두 가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그거를 나는 기존 그러니까 LMS에 포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이러닝 과정으로 나는 이 과정을 듣고 싶다라는 사람은 이제 뭐 A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참여를 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B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사실은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체험해 볼 수 있게. 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뒤에 부분에 그 다음 단계가 선생님 저거잖아요. 저희가 학습 프레임 잡고 어떻게 네. 구현하겠다라는 스틸 컷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획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 선생님 말씀 개발자들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고객사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후 단계에서 그게 조금 명확치 않게 되면, 그걸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설득하기 쉽지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만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걸 좀 구현해 볼 텐데. 죄송합니다. 네, 시간도 지금 없고. 단계에서는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메타버스는 일단 조금, 네, 제껴두시고 일단 이러닝에 한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좀 쉬울 것 같아요. 조별 분들도 커뮤니케이션도 쉬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우리 그냥 이러닝 있잖아요. 우리 영상 기반의 학습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절차가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론이 개발 네. 절차하고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그렇게 최신 트렌드, 최신 기술을 갖다가 접목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 자체는 좋긴 한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 이러닝이 어떤 네. 웹 기술에 기반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웹 기술에 종속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네. 종속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웹 기술 자체가, 메타버스도 네. 하나의 웹 기술이잖아요. 웹 기술 자체가 우리와 어떤 교육적인 목적과 좀 안 맞을 때는 이게 좀 학습 효과나 뭐 현실감 이런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뭐 몰입이나 뭐 교육 실제감 이런 이야기로 해서 있긴 했는데,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아, 네. 측면에서 일단은 좀 현재는 이러닝에 포커스 맞춰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닝 있잖아요. 영상 기반의 네. 어떤 거나 아니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좀 기반을 해서 네. 조금 네. 조별로 고민을 더 조분들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외에 아까 제가 좀 코멘트 드렸던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서가 조금 네. 그런 게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네.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저분들,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머릿속에 있는 메타버스가 과연 뭔데라는 생각부터 아마 시작을 해서 많이 어려운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캐릭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하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영상? 네, 공간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공간에 강의실, 아까 이은표 선생님 말씀하셨던 강의실에 딱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동영상이 그냥 나와요. 현재 메타버스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우리가 학습적인 상호작용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현재 기술상으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 기본적인 이러닝 취지 있죠. 이러닝에 맞춰서 조금 좀 이 부분들 좀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냥 공간의 어떤 좀 다양성, 우리가 강의장 들어가듯이 공간 구성된데 거기 들어가서 학습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은 한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해드릴 게 공통적으로, 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조별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행 분석이나 학습자 분석, 과정 관련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시사점들이 있어요. 1조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어떤 실습 뒤에 부여된 것들, 그 다음에 인터뷰를 넣겠다, 그 다음에 강연이나 인터뷰 넣겠다, 그 다음에 이 방식은 튜토리얼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일부 이제 지금 우리 커리큘럼 상에서도 이게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부 적용이 됐죠. 그죠? 1조 같은 경우에는. 2조도 마찬가지죠. 용어사전이나 툴팁을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실습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 분석을 해보는 실질 활동들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뭐 부가자료 제공하겠다. 내가 또 게시판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 이 지금 커리큘럼에도 일부 적용됐습니다. 그죠? 적용 단계라고 했던 부분이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죠? 활동 추가하겠다. 이런 것들이 같아요. 3조도 마찬가지죠. 실습 뒤에나 자료 공유들, 뭐 용어와 이런 부분들 제공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촬영하겠다. 4조는
부가학습을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실습을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캠타시아들 사용하겠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기회를 또 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뷰 삽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할 건데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우리 샘플에 제가 기획안 샘플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시사점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야? 라는 부분이 학습 전략이 되는 겁니다. 학습 전략에서는요. 그래서 스틸컷도 포함이 되죠. 학습 흐름 단계에서 각각의 이것들을 코너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예요라는 것도 스틸컷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이제 기획안에다가 현실적으로 녹여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조분들께도 계속 좀 긴 시간 동안 코멘트를 했던 부분이 조금 이런 얘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 단계에서 아마 지금 메타버스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그거대로 가시면 스틸컷 찾기도 어려우실 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실 거예요. 정리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네, 피드백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 조금 실습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 디자이너